최근 시장에서는 감액 배당, 비과세 배당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그룹 조정호 회장은 3,600억 배당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세금을 1원도 내지 않았고, 레드캡 투어는 약 22%의 폭탄 배당을 하였습니다. 넥센, APR, 셀트리온, 우리금융지주 등 업계 탑 기업들도 연달아 감액 배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을 이렇게 많이 받음에도 왜 세금은 없을까요? 왜 기업들이 감액 배당을 추진하고 심지어 주가까지 급등하는 걸까요? 오늘은 감액 배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배당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배당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과 함께 공유하는 가장 주주 친화적인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세율은 15.4%입니다. 그리고 배당과 각종 이자를 포함하여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시 15.4% 이상의 세금을 내게 되고 10억 원 초과 시에는 49.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내가 100만 원 배당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84만 6천 원이고 100억 원의 배당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51억 2,935만 원입니다. 세금이 49억 수준이라니 어마어마하죠. 얼마나 세금이 아까울까요? 하지만 감액 배당을 통해 배당을 한다면 배당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배당이 100만 원이든 100억이든 세금은 0원입니다. 그럼 일반 배당과 감액 배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배당 재원, 즉 배당 원천의 차이입니다. 용어만 다를 뿐 본질은 같으니 배당 재원과 배당 원천을 묶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A와 B씨는 5억 원씩 투자하여 주식회사 박랑을 만들었습니다. 주식회사 박랑의 발행 총 주식수는 1000주이고 액면가는 10만 원입니다. 이로 인해 회계상 주식회사 박랑의 자본금은 1억이고 나머지 9억은 자본준 비금으로 구분됩니다. 주식회사 박랑은 2년차까지 매년 5천만 원의 적자를 보았고 이후 3년차부터는 흑자로 전환해 5년차까지 계속해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5년차부터는 최초 자본금 10억을 넘기면서 배당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이 재원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하고 배당을 받는 사람은 배당소득세 15.4%를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하지만 감액 배당은 이익잉여금이 아닌 자본준 비금으로 배당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23제육항에서는 자본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본잉여금을 내가 출자한 출자금의 횟수로 보아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배당 원천의 차이로 인해 감액 배당은 비과세 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감액 배당을 하는 기업들에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감액 배당하는 기업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2025년 감액 배당을 의결한 상장기업 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회사가 감액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감액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에 따라 1. 회사의 자본준 비금 및 이익준 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해야 하고 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 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뒤 3. 재무제표가 확정된 후 감액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자본은 회계상 자본금, 자본준 비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이 1억이라면 자본준 비금이 1.5억 이상이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결산에 대해 이익잉여금 전입을 했다면 재무제표가 확정된 후 2025년 결산에 대한 배당 지급 시 감액 배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2024년 결산에 대해 추주총회에서 자본준 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고 해당 금액으로 2024년 감액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Y엔텍이라는 회사가 배당 공시에 대해 정정 공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감액 배당을 하려는 걸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만들어진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란 대략적으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들의 관심 승계. 2. 자본재 배치 인식 개선. 3. 감액 배당의 지속성 한계. 4. 감액 배당 제도 개선 리스크. 5. 정부의 밸류업 정책. 우선 대주주들의 관심과 자본 재배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주주 창업주들은 회사 확장에 대한 관심만 있고 주주들과 자본 재배치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세대 교체가 진행되면서 승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활용되며 대기업들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의 경우 2024년 실적 감소에도 배당을 늘렸고 이 중 일부는 감액 배당 재원을 활용하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배당 정책을 경영승계와 관련이 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50% 수준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감액 배당으로 인한 절세 금액으로 추가 지분 확보 및 상속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액 배당을 함으로써 배당을 확대함과 동시에 자기자본이익률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대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면서도 소액주주 모두가 만족하는 주주환원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감액 배당에 대한 지속성의 한계입니다. 감액 배당의 원천은 바로 자본준 비금입니다. 이익잉여금은 영업을 하면서 지속해서 증감하지만 자본준 비금은 유상증자, 감자 등 자본거래가 발생하지가 않으면 증감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쌓아놓은 자본준 비금이 크지 않다면 단기간 소진될 것이고 이후에는 과거와 같이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레드캡 투어입니다. 레드캡 투어는 2024년 배당 480억 원을 전액 감액 배당 재원으로 진행하였고 이는 배당 수익률 22%를 기록하며 상한가를 가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감액 배당 재원을 모두 소진하면 더 이상 비과세,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기에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감액 배당 제도에 대한 개선 리스크입니다. 최근 4월 기재부는 감액 배당이 비과세라는 점을 활용해 꼼수로 배당하는 걸 막기 위해 검토하고 있으며 주식을 산 가격 취득가액보다 회사가 더 큰 금액을 배당했을 경우에 과세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는 2022년 기재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연장선일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감액 배당 시 법인주주와 개인주주 모두 비과세였지만 2023년부터는 법인주주에 대해서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이상은 과세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즉 셀트리온의 주주가 셀트리온홀딩스가 측라는 법인주주라면 2022년까지는 감액 배당에 대해 비과세였지만 2023년부터는 누적 배당금이 셀트리온홀딩스가 보유한 셀트리온 주식 장부가액을 넘어가면 초과분은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제서야 서서히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주주에 대한 과세 리스크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마지막 요인인 정부의 밸류업 정책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하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중 하나로 배당 촉진을 위한 제도 개편입니다. 우리나라는 배당에 인색한 나라라며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대비로도 낮은 수준으로 배당 촉진을 강조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4월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의 배당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선 제도 개선과는 방향이 다르므로 과세 리스크는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어우러져 기업들은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이어 과연 코스피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겠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방랑전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